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스닥 100의 2배 레버리지인 QLD 적립식 투자 매매법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분할 매수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의 차이, 2번 RSI 돌파 매수의 백테스트 결과, 무지성 적립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 수익률과 수익 금액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유, 4번 RSI 시그널에 대한 정의와 수식, 5번 RSI 돌파 매수의 매수 방법, 6번 백테스트 상세 결과 비교, 7번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기에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이해를 위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공들여서 만들었기에 쭉 보시면 분명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 매매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의 시작은 스토캐스틱에 의한 매매법입니다. 최종적으로 스토캐스틱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매우 좋은 매매법이고 TQQQ를 10년간 백테스트한 결과도 상당히 좋았으나 TQQQ가 없던 시절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 특성상 장중,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모두 필요하기에 나스닥 100 지수의 저가, 고가까지 모두 3배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따라서 신뢰성 있는 백테스트 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백테스트 결과도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계속 진행하던 RSI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했었고, 결국 알고 있던 RSI 시그널선과 병행한 매매법을 백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수법을 고안하게 된 배경 설명이었고요. 그럼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분할 매수 거치식과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적립식 매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을 일정 단기간 동안 매수하여 정해놓은 금액을 거치하는 방식이며, 물론 내 자산의 일부인 소액으로 투자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즉 분할 매수는 투자금을 정해놓고 n분의 1로 분할한 분할 횟수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적립식은 n의 금액, 즉 횟수가 아닌 1회에 얼마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장기간 동안 투입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투자 방식입니다. 이것이 거치식과 적립식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 방식으로 해석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립식은 말 그대로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야 하기에 마르지 않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1회 적립 시 큰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근로소득의 일부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금액을 20분할해서 50만 원씩을 원하는 시점에 투입하면 분할 매수 거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씩 20회를 투입하면 나의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매수는 끝난 것이고 이 자체가 거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또는 1회에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꾸준히 원하는 시점에 이 50만 원을 계속 매수하면 이는 적립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1회에 50만 원이라는 적립액은 정해졌지만 50만 원을 몇 번의 횟수로 총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지는 정해놓지 않은 식이죠. 그래서 보통 분할 매수는 1년 안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적립식은 5년 이상 장기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1000만 원을 50만 원씩 20회 매수하되 10년 동안이라고 정한다면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립식 같은 경우 며칠 사이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단기로 지속 하락할 경우 계속 따라서 추미하는 것은 시드를 단기간 소진할 뿐 꾸준히 적립한다는 방식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립식을 하되 무지성으로 하지 않으려면 돌파 매매의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적립식이야말로 단기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장기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표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데요. 왜 이와 같이 말했는지는 뒤에 매매법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선 영상의 EMA RSI 매매법은 분할 거치식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따라 분할 매수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락에 따른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적립식은 단기엔 하락에 따른 매수를 하지 않고 장기로는 하락에 대해 적립 매수를 합니다. RSI 돌파 매수의 백테스트 결과는 11년간, 14년간, 그리고 21년간 이 세 기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세 상승기로 본 2010년부터 작년 2021년 12월 말까지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실제로 QLD가 상장되어 있었던 시기이자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금융위기가 포함된 기간이기에 테스트 구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QLD가 실제로 없었기에 QQQ의 1일 수익률을 2배로 환산해서 데이터를 계산했으며
닷컴 버블 폭락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기존 EMA, RSI 영상에서 충분히 차트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존 영상은 오른쪽 상단 참고해주세요. 먼저 결과부터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 구분은 말씀드렸듯이 시작년도 2000년, 2007년, 2010년으로 진행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날 기준으로 백테스트 되었습니다. 각 열은 RSI 돌파, RSI 돌파 플러스 원데이 그리고 무지성 적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투자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RSI 돌파 시점과 이 시점의 다음 날인 플러스 원데이로 나누어 수익률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히려 다음날 매수한 경우 미세하지만 더 수익률이 높기에 매매 시 진행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지성과 비교해보면 수익률과 수익금 측면에서 RSI 돌파 매수법이 압도하기에 무지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평균 단가는 낮으면서도 보유하게 된 주식 수는 많아지면서 수익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와 상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평균 단가와 적립하는 횟수 쌓기입니다. 적립하는 횟수는 다시 말하면 보유하는 주식 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익 금액입니다. 즉 단가 곱하기 수량은 금액이므로 평균 단가와 동시에 수량을 얼마나 잘 쌓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50달러에 산 주식의 주가가 현재 1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50달러에 한 주만 산 A라는 사람은 50달러라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수익률 100%를 달성합니다.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한 주이기 때문에 수익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50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80달러에 5주를 산 B라는 사람은 주가가 100달러가 되었기에 평균 단가 80달러로 25%의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앞에 A에 비해서 수익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주를 샀기에 한 주당 20달러를 벌었고 5주 모두 합치면 100달러의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즉 A는 100%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50달러를 벌었고 B는 25%의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1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수량을 늘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매우 쉬운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평단이 낮아 수익률이 높으면 부러워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수익률과 관련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과 수익금과 관련된 주식 보유 수량을 늘리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도록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기존 영상의 EMA, RSI 매매법 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분할 매수 거치식이라고 칭했듯이 아무리 20회 정도로 분할 매수를 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저 비슷한 시기에 한 번에 거치식으로 몰빵한 투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기적 접근과 장기적 접근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로 거치식을 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고 장기 투자로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락하더라도 꾸준히 저점에 모을 수 있고 나중에 오를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립식은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하기에 1회 매수금을 크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드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RSI 돌파 매수와 관련된 수식 및 진행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RSI 보조지표에서 두 가지 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RSI 선이며 다른 하나는 시그널 선입니다. 아마도 HTS 또는 MTS의 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 두 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차트 설정에서 설정 가능하십니다. RSI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정의 및 수식을 설명했기에 오른쪽 상단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 영상에서는 RSI 시그널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RSI의 시그널 선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차트에서 보라색 선이 시그널 선인데요. 혹자는 RSI 시그널 선이 뒤에 9라고 써있기 때문에 RSI 9일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즉 RSI 14일선과 9일선의 교차라고 이해하면 안됩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까 하고 검색해 봤는데 녹색창의 지식인에서 잘못된 답변을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잘 모르면 저렇게 답변 달면 안 될 텐데요. RSI 시그널은 RSI의 지수 이동 평균, 즉 시그널선은 RSI의 EMA 선입니다. 따라서 아래표를 예로 들면 시그널 9는 14일간의 RSI 값을 9일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RSI 14선이
시그널 구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참고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로 주가가 주가의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엑셀 수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EMA 설명과 공식은 역시나 오른쪽 상단의 이전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수식은 EMA 구하는 식과 동일하며 시그널 9의 경우 N을 9일로 보는 것이기에 상수 K는 0.2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실전 적용을 위해 저는 백테스트를 근거로 매수 시점을 RSI 골든 크로스로 보긴 하되 저점 매수를 위해 RSI 값을 어느 정도 제한하였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단기간 동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저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게 되는 게 보이시나요? 특히 차트 뒷부분에 최근 1월과 같이 급락한 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확실히 잡지 않았지만 저점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매수법을 분할 매수 거치식에 진행해도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하나 단기간 떨어질 때 매수하는 방법처럼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횟수를 적게 접근하는 적립식에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RSI 돌파 매수에 의한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 조건입니다. 전일 종가가 EMA 200일선 위에 있을 경우 RSI 47 미만에서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 시 1회분 매수하며 전일 종가가 EMA 200일선 아래에 있을 경우 RSI 60 미만에서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 시 2회분 매수합니다. 단 위와 같은 상황 발생의 다음날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유는 RSI와 시그널선의 두 가지 변수로 당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종가는 마이너스 2일의 주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 시 매수하는 것으로 하락장에서는 2회분으로 적극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적립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락하다가 시그널선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한다는 의미이고 장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해 적립 매수한다는 말은 하락장에 2회분씩 더 적극적으로 단기 상승 반전 시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1회 적립금을 $500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수했을 경우 21년간 RSI 돌파 매매는 $10,000,000, 약 100억이 되며 무지성은 약 40억, 14년간 매수법은 약 40억, 무지성 적립은 약 19억, 11년간은 매매법 약 14억, 무지성 적립은 약 10억이 됩니다. 결과를 다시 자세히 보면 21년간 돌파 매매는 약 2.3억 적립에 수익금 100억이 되었고 무지성은 약 1.3억 적립에 40억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많죠? 평당과 주식 보유수를 같이 신경 쓴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의 투자도 보면 투자 원금은 7천만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수익금에서는 3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이 표는 RSI 돌파 매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정을 해본 것인데요. EMA 선들로만 상승과 하락을 정의해보다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는 2010년부터의 적립 횟수가 무지성에 못 미치다 보니 수익률은 좋지만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더욱 적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상단 3개의 표 결과에서 보듯 2010년부터 투자 시 무지성 대비 수익금 비율이 더 낮게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주가와 200일선의 관계로 다시 테스트해봤고 이 결과의 수익금이 투자 시작일 2000년 150%, 2007년 114%, 2010년 37%로 모두 무지성 대비 높게 나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SI 돌파 매수법에 대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단점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1년에 필요한 투자 금액입니다. 무지성 적립은 보통 많이 하시는 한 달에 한 번 적립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따라서 $500를 1회 적립금으로 정하면 1년에 $6,000만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계획된 예산안 안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돌파 매수법은 1회를 $500로 동일하게 지정하나 횟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준 충족 시 적극 매수하기에 예산 책정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금의 변동성입니다. 하락장에서 2회분 투입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수량을 키우다 보니 무지성 대비 더욱 큰 수익 변동성을 견뎌야만 합니다. 즉 상승 시에 큰 수익을 복리로 얻지만 하락 시 늘려놓은 수량만큼 큰 복리로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스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하기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단점 1번의 책정이 어려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 백테스트 결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불규칙적이지만 연평균 21회의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의 횟수가 많은 연도를 보면 2000년에서 2002년,
2008년인데요.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 붕괴 때와 금융위기 때의 하락장입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큰 하락 시 적극 매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매수 횟수를 보면 2008년으로 60회분입니다. 결국 21년간 1회분 500달러로 매수했을 경우 1년간 최대 3만 달러의 투자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큰 하락이 없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현금 미확보 시 무조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수법에 충실하려면 무지성 대비 큰 투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의 단점도 잠깐 살펴보면 2000년부터 돌파 매수 진행 시 코로나 시기에 하루에 최대 7억 정도의 수익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지성의 경우에서도 하루에 3억 정도의 수익이 사라지긴 합니다. 즉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가 많게 되면 무지성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장투의 어려움이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기본 전제는 미래에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은 상위 기술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생각으로 백테스트하여 이 결과를 공유드리며,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좋은 매수법을 발견했다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만큼 사실적인 것은 없기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가 지성 없는 방법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거치식은 TQQQ로 백테스트했고 적립식은 QLD로 했는데요. TQQQ를 분할 매수하여 거치 후 매도하여 반복 매매하는 방법은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QLD 적립식은 장기전이기에 좀 더 안정적인 심리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취지도 당장은 아니라도 10년, 20년 뒤 나의 노후 자금이나 자녀의 학자금, 결혼 자금을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강한 멘탈로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면 TQQQ로 적립식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추가 백테스트는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장투 시 항상 걸리는 게 매도하는 시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후 매도하는 것은 먼 미래라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해야 한다고 딱 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다만 이런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도하는 순간의 경제 시황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기술주들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10년이나 20년으로 정해서 투자하더라도 차트가 역배열로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11년에 1000%, 15년에 3000%, 20년에 4000%의 식으로 매도 목표를 정해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의 최대 장점을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엑셀로 구현한 TQQQ 과거 차트인데요.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붕괴로 99.9% 하락, 연이어 약 5년 뒤에 94%의 하락을 맞게 됩니다. 즉 10년 장기 투자했으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구간입니다. QLD의 2000년에서 2009년 상황을 엑셀로 차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주가는 거의 최고점이며 약 98.5%의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 또다시 82% 하락을 합니다. 최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지만 꾸준히 적립하며 금융위기를 거쳤어도 플러스 수익으로 회복합니다. 이 투자 기간을 살펴보면 그저 2000년 초반에 거치하여 장투하였다면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93%를 따르게 됩니다. 즉 깡통을 차는 것이죠. 하지만 꾸준히 고점에서부터라도 적립으로 투자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수익률은 17%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립식 투자의 힘입니다.